네. 이제는 대구 수성을 그 지역에 대한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대구 수성을의 발표가 났어요. 네, 이광성님, 네, 감사합니다. 대구 수성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홍준표 33.5%, 이인선 미래통합당에서 공천을 받은 이인선 32.9%. 뭐 이인선이라는 분이 누군지는 전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얼핏 듣기에는 이인선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활동을 했었고 이전에 국회의원 선거도 나왔었기 때문에 인지도가 아예 없진 않다. 국민들은 아무도 몰라요. 이인선이라는 사람을. 그러나 이 지역에 있는 수성을에 사는 사람들은 이인선이라는 사람을 좀 안다. 이 정도로 제가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상식 25.7%. 결과적으로 이상식이 당선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 사람이 30%를 넘는 지지율을 보일 가능성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홍준표와 이인선을 갈라먹는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선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용태, 강효식이 한 야권 단일화 이런 거는 아마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야권 단일화를 할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단일화를 안 하고 홍준표와 이인선이 나눠 먹어도 그래도 민주당이 어부지리로 당선될 지역이 아닙니다. 애초에. 이 지역, 수성을 지역의 비례정당 지지는 미래한국당이 51.8%, 51.8%밖에 안 돼요, 지금.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의 지지율이,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 않죠? 미래한국당, 대구인데, 대한민국 우파 정치 1번지라는 대구인데, 미래한국당 지지율이 52% 정도밖에 안 돼. 한 60% 정도를 제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시민당 10.9%, 정의당 6.1%, 국민의당 6%, 민생당 4.7% 많이 올라왔죠. 국민의당 6.1%. 안철수가 대구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이렇게 그래도 대구 시민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우리공화당 1.5%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얼굴을 볼까요? 이상식이라는 분이고 다 마스크를 써서 정확한 얼굴을 알 수가 없네요. 이상식 1번 민주당, 2번 이인선, 그리고 8번 무한헌신을 외쳤던 팔이 이렇게 무제한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8. 무한헌신을 외쳤던 홍준표가 8번입니다. 번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홍준표는 그 자체로 상품입니다. 그냥 홍준표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나머지 지역구는 그냥 일단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일단 매일신문과 TBC 의뢰로 소셜 데이터 리서치라는 여론조사 회사에서 2020년 3월 28일, 29일 이틀 동안 대구 수성을 고령 성주 7곡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응답률은 4.3%에서 4.9% 정도라고 하고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박빙입니다. 지지도가 홍준표는 33.5%, 그리고 이인선 후보는 32.9%, 0.6%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요, 솔직히 큰 의미가 없습니다. 둘이 똑같다고 봐도 됩니다. 0.6%면요, 그냥 오차범위 아니에요. 그래서 홍준표와 이인선은 박빙이고, 민주당은 뭐 한 6, 7% 이상 포인트가 차이가 나니까, 민주당이 당선될 일은 없다. 어부지리로 당선될 일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홍준표를 지지하는 이유, 자질과 경력이 61.1%, 정책과 공약이 12.4%, 당선 가능성이 8.7%였습니다. 이인선을 지지하는 이유, 소속 정당이 미래통합당이니까, 공천받은 사람이니까 가 37.3%, 자질과 경력이 29.3%, 정책과 공약이 12.1%, 자질과 경력만 따지고 보면은 거의 더블 스코어가 차이가 납니다. 홍준표는 그냥 원맨쇼예요. 오로지 자질과 경력이 61.1%, 이인선은 자질과 경력은 29.3%지만 더블 스코어로 홍준표에게 밀리지만 어차피 그래도 미래통합당에 공천을 받았잖아 라는 게 37.3%. 이렇게 되면서 둘이 박빙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0.6%밖에 차이가 안 나요. 25.7%를 얻은 이상식 후보는 소속 정당,
민주당이니까 우리가 지지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54.4%. 꽤 많죠. 민주당을 지지하는 대구 시민들이 생각보다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 한 13% 정도는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거죠. 수성을 지역에 사는 분들 중에서. 자질과 경력 19.7%, 정책과 공약 10.1%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선거구는 특히 새 후보가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면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지 후보 없음이 3.1%다. 나 아무도 지지하지 않아. 부동층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유권자들이 선거 초반에 이미 지지 후보를 정한 것으로 분석이 된다. 왔다 갔다 할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지지 후보 없다. 그러면은 이 지지 후보 없음 3.1%를 민주당이 다 가져가봤자 39%예요. 29%입니다. 그래서 홍준표와 이인선이 박빙의 선거전을 핀다고 한들 민주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이 지역은 아마 야권 단일화 후보는 안 할 것이고 이인선과 홍준표 둘 모두 끝까지 갈 것이다. 당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홍준표가 37%, 이인선이 35.5%, 이상측이 20% 순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20.1% 순으로. 이것도 1.5%밖에 차이가 안 나요. 누가 당선될 것 같아? 누가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아? 라고 물어봤을 때도 홍준표와 이인선 후보의 격차가 1.5%밖에 안 된다. 그냥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박빙이다. 그리고 비례정당은 수성을 주민의 2명 중 1명은 50% 정도는 미래한국당을 지지를 하고 그 외 나머지는 다른 당을 지지를 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보건대 미래한국당의 지지율이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 않다. 대구에서도 그렇게 압도적인 지지는 받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그야말로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 지역이다 보니까 10명 중에 9명가량은 꼭 투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투표율이 일단은 여론조사에 의하면 90%에 가깝게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프로테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일단은 부동층은 3.1%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 안 된다고 보고 일단은 냅두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0명 중 9명가량은 꼭 투표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표장에 간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홍준표가 지지율을 더 올리려면 뭘 해야 되는가? 20대, 30대, 40대까지는 홍준표를 압도적으로 지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60대 이상인데 60대 이상의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만나기가 어렵다. 홍준표가 길거리를 열심히 돌아다녀 보니까 20대, 30대, 40대는 날 다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60대는 보이질 않아, 길에서. 그래서 내가 이분들한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이 메시지 전달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예전에 혹시 땡큐넥스트님 오셨나요? 땡큐넥스트님이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뭐 전단지를 뿌려라, 뭐 아파트 앞에 게시판을 이용을 해라, 스티커를 붙여라,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선거법에 걸린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는데 선거법에 걸려서 그것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심플하게 생각을 해보면 황교안 지금 현 당대표는 문재인과 손을 잡고 개헌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재인 만나자 하면서 개헌을 하자. 홍준표는 문재인을 탄핵을 시켜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 안 나는 분 계실지 몰라서 제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네, 국민 탄핵 결정문. 작년 10월 3일 광화문 집회 때 홍준표가 국민 탄핵 결정문이라는 것을 이미 선고를 했습니다. 사건 2019년 대통령 문재인 탄핵.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 피청구인은 대통령 문재인. 선고일시는 2019년 10월 3일 15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문재인을 파면한다. 그 이유가 뭐냐? 판단. 대통령 문재인의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에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을 한다. 그럼 문재인의 죄는 뭔데? 첫 번째, 내란죄를 저질렀다. 내란죄라고 하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뭘 했냐? 문재인이 뭘 했길래 내란죄라는 거냐?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지위와 정통성을 포기를 했다. 사회주의 개헌을 시도를 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을 했다. 문재인이 사회주의 개헌을 시도를 했는데 이것을 홍준표 전 대표가 막았죠. 홍준표가 전에 당대표를 하던 시절에 이것을 막았습니다. 사회주의 개헌을 시도를 했지. 내란죄잖아. 국가기관을 겁박을 하고 조국 일가의 불의와 불법에 대한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고 다중의 위력을 동원을 교사해서 협박을 자행했다. 두 번째, 외환 유치죄.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에 편입을 하려고 했다. 한미일 삼각동맹을 깨고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에 편입을 하려고 했다. 과거사를 이유로 한일 경제전을 유발을 하고 한일 지소미아를 파기하여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사전 탐지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 외국의 영토 침범 대응에 미흡했다.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에 항공기가 우리나라를 그냥 수시로 왔다 갔다 했어요. 이것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 민족해방운동 노선으로 반미운동을 유도하고 한미동맹 약화로 미국의 안보 지원을 현금 거래로 전락시켜 국민 부담을 높이고 있다. 전시작전 통제권의 조기 반환 강행으로 안보태세 검증과 대비를 소홀히 하여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지금 이는 북한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의 항적한 자에 대항한다. 외환유치죄. 세 번째, 여적죄. 네, 땡큐넥스님, 저희 아파트에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선거 유세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혼자 연설은 하지만 홍보됨. 네. 이거는 이제 할 겁니다, 앞으로. 이거는 당연히 뭐 하는 건데, 혹시나 이런 거 말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나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법에 걸립니다, 법에. 참 이 선거법이라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문재인이 왜 탄핵이 돼야 되는가? 여적죄를 저질렀다. 여적죄라고 하면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의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과 9.19 군사 합의를 했다. 한박도 점령과 군사기지 설치를 허용을 했다. 북한 석탄 수입, 대북 유류 환적 등 대북 지원과 책임있는 조사 방기 등으로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의 대북 체제의 무력화를 주도했다. 이런 것이 여적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아주 말끔하게 다 정리를 했어요. 네 번째 죄, 민생 파탄죄다. 첫 번째, 남미 베네수엘라의 길로 가고 있다. 두 번째, 반자유시장 정책을 펴고 있다. 다섯 번째 죄, 국민 분열죄를 저지르고 있다. 탄핵과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철저한 진영 중심과 좌파 우선 정치를 자행하고 국민 분열과 분할 통치를 시도함으로써 국가 역량 결집과 국민 통합을 저해하여 나라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반시장적 분배 정책으로 중산층의 몰락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확대했고 민노총과 전교조 중심의 신기득권 우선 체제로 계층과 세대 갈등을 심화시켰다. 광장에 촛불을 내세워 정권의 실정을 감추고 불의와 불공정을 정당화하고 왜곡된 여론과 친문 진영을 동원해서 겁박하는 조폭 정치를 자행하고 있다. 언론과 문화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활용하여 반헌법적 사상과 사조를 퍼뜨리고 협동조합과 공유의 사회주의 경제 가치를 강조하며 자유와 경쟁의 가치를 소홀히 했다. 그런 연유로 피청구인 파면 여부를 결정을 했다. 대통령 문재인은 재임 2년 동안 이때 당시는 2년여였죠. 북핵 동결, 북핵 해결을 명분으로 이른바 한반도 조종자 역을 자임했으나 북한은 핵 개발을 지속했고 신형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대남 도발과 위협을 계속해왔다. 네, 세탁기 연구소님, 신용보증재단 앞에서 선거운동하면 호응이 좋을 듯 합니다. 대출 받으려고 사람이 몰리니.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거는 뭐 지역구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뭐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될 것 같네요.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우선으로 하는 헌법에 반하여 반시장적 반자본주의 경제 요소를 강제적으로 도입을 했다. 현행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가치와 이념을 버리고 전면적인 헌법 개정을 통해 좌파적 사회주의의 나라로 만들려는 의도가 공공연하기에 자유민주 헌법의 수호자로서 부적격하고 자유인의 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채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여 대통령직에 적합하지 않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대통령 문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국민의 기대와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서 헌법소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소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이에 국민의 이름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문재인을 파면한다. 세죠? 엄청 세죠? 우파 정치인 중에 이렇게 대놓고 문재인을 탄핵해버려야 된다 해서 조목조목 다 써갖고 이렇게 땅땅땅 때려버린 사람이 있었습니까? 지금 우파에서 가장 이슈메이킹 능력이 뛰어난 사람, 가장 전투력이 강한 사람, 홍준표입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수십 명의 역할을 혼자 다 했어요, 지금까지. 국회의원 배지도 없는데. 이런 사람을 배지를 달아줘야지. 어서, 뭐, 이인선, 이분이 훌륭한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잘 모르는 이런 분. 이인선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들, 대한민국이 얼마나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홍준표를 국회로 보내면, 적어도 20, 30명 역할 이상은 한다. 그래서 홍준표를 국회로 보내는 것이 대한민국에도 이롭고 대구에도 훨씬 이롭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당대표인 황교안은 문재인과 같이 손잡고 개헌을 하겠다고 천명을 했어요. 그런데 홍준표는 거꾸로 정반대예요. 직전 당대표였던 홍준표는 문재인을 탄핵시켜버려야 된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어제였나요? 어제 홍각벌 방송에서도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가장 먼저 문재인 정권을 타도하겠다. 탄핵에 대한 얘기까지 하겠다. 여러분, 홍준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면 탄핵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준표가 국회의원이 된들 문재인을 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시나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홍준표 정도로 공격력이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은 능히 문재인을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려면 사실은 이번 총선에서 이겨야 됩니다. 미래통합당이. 미래통합당이 이기고 홍준표 같은 아주 강력한 정치 지도자가 국회로 가면은 이런 사람들이 몰이를 합니다. 김종인처럼 지금 이렇게 국민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몰이를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민주당도 예전에 노무현을 탄핵을 했었어요. 헌재에서 기각됐지. 좌든 우든 비슷비슷합니다. 좌파에서도 한번 탄핵을 했었고 우파에서도 한번 탄핵을 했었어요. 그런데 좌파의 탄핵은 기각이 되어서 노무현이 국회에서는 탄핵이 됐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안 됐죠. 그런데 박근혜는 헌법재판소에서도 탄핵이 되어 버렸을 뿐이지 정치인들은요,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의리가 없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지고 미래통합당이 이기고 압승도 필요 없어요. 과반 의석만 확보하면 됩니다. 151석만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이기게 되고 홍준표 정도의 네임드 정치인, 공격력이 있는 정치인, 능히 문재인을 끌고 내려올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진 정치인이 국회에 있다 하면은 이 힘으로 능히 문재인을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도 국민 민심을 무서워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사람들이 반대할 거라고요? 감히? 이번 총선을 이겼는데? 홍준표 같은 사람이 여론몰이를 하는데?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사람들이 여의도에 와갖고 문재인 정권을 맹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국민의 민심을 부채질을 해서 문재인을 탄핵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당 문을 닫을 것처럼 그렇게 몰아세우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 된다고요? 아닙니다.
민주당도 돌아섭니다. 여러분, 이번 총선이 끝나면 국회의원들이 문재인 눈치를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문재인한테 꼼짝을 못하냐? 이번에 공천권의 영향력을 행사할 거니까. 그런데 이번 총선이 끝나면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문재인 눈치 안 봅니다. 바로 램덕입니다. 왜? 아니, 내 임기가 더 길어, 대통령보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보다 내 임기가 더 긴데 뭐라고 대통령 눈치를 봅니까? 문재인 다음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눈치를 봐야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요. 정치를 볼 때는 파워게임, 힘의 흐름을 먼저 봐야 되고, 두 번째,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자기 자리를 찾는 것을 봐야 되고, 세 번째가 명분이다. 그런데 정말 우파 국민들 중에 상당수는 명분 먼저 봐요. 국가를 먼저 봐요. 그건 우리들 생각이고, 국민들은 명분과 국가를 먼저 보지만 정치인들은 힘 따라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자기 자리를 찾아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치인의 눈으로 정치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치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번 총선에서 151석을 차지를 하게 된다고 하면 미래통합당이, 그러면 완전히 문재인은 레임덕에 빠집니다. 그리고 문재인 눈치를 볼 사람은요, 완전 핵심 친문 몇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 이번 총선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자기를 따를 사람들을 열심히 공천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특히 수도권에서 문재인이 심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다 선거에서 지고 미래통합당이 이기게 된다고 하면은 선거가 끝나자마자부터 바람이 붑니다. 문재인 탄핵의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이 바람만 불어서는 안 돼요. 누군가가 불씨를 당겨야 됩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이 불씨를 당길 수 있을 만한 능력, 배짱, 깡다구,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 이 당에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럴 만한 사람이 지금 누가 있나? 홍준표 말고 있습니까? 과거를 보세요.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싸울까를 알려면 과거를 보세요. 작년 10월 3일 이미 홍준표는 문재인을 탄핵을 해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 국민이 보는데. 아니, 배지도 없고 당대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평당원의 신분인 홍준표가 문재인 끌어내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사람이 배지를 달고 국회에 갔을 때 이 얘기를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는 겁니다. 당연히 하는 겁니다. 황교안이 지금 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못했어요. 그럼 황교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간들 그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를 봐야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과거를 보세요. 가장 우파에서 가장 강력한 투쟁력을 가진 사람, 가장 깡다구가 좋은 사람, 가장 결단력이 있는 사람 누굽니까? 홍준표 말고는 없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긴들, 홍준표가 이번 선거에서 못 이기면 문재인 끌어낼 사람 없습니다. 그 정도 배짱이 있는 사람 없습니다. 또 역풍 불면 어떡해? 걱정할걸요? 이 사람들? 누가 진짜 문재인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인가? 이인선이 국회에 가면 초선 의원인 이인선의 능력으로 문재인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네, 김소망님, 홍준표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수성을 주민들은 압승으로 당신을 국회에 보내실 것입니다. 홍준표 가자.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인선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후배에게 양보해라. 지금 전사를 키워야 된다. 후배 양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한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볼 때 대한민국이 그렇게 한가한가요, 지금? 정치 초보를 당대표 시켜갖고 요망 요꼴이 됐는데 대구의 민도를 저는 믿고 싶습니다. 지금 정치 생초보를 당대표에 앉힌 바람에 우리나라가 요망 요꼴이 됐어요. 문재인 정권 하는 거 하나도 못 막았죠. 민주당이 하는 거 하나도 못 막았죠. 정치 초보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한 번 실패했는데 또 실패해서야 되겠습니까? 정치 초보인 이인선을 국회로 보낸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을 끌어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정치 초보를 전사로 키워낼 시간이 없습니다. 이인선이 황교안보다 더 훌륭한 사람입니까? 황교안보다 더 잘할 것 같으세요?
이미 우리는 황교안으로 테스트를 해봤다. 정치 초보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이제는 대구 시민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정치 초보를 열심히 정치 장수로 키울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이미 장수가 되어 있는, 이미 커 있는, 이미 영향력이 있는, 이미 장수인 사람을 집으로 보내버리고 훈련병을 전쟁터로 보내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대구 시민들이 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노련한 장수인 홍준표를 집으로 보내버리고 이제 막 훈련병 딱지를 뗀 이인선을 전쟁터로 보내는 것은 누가 봐도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대구의 민도는 저는 높다고 들었습니다. 대구는 보수의 심장이라고 들었습니다. 대구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 정도 판단을 해서 아니야, 지금은 정말 중요한 때야. 이미 장수인 홍준표를 국회로 보내는 것이 우리 대구 시민들이 해야 될 일이야. 그것이 대구에도 더 이롭고 대한민국에도 더 이로와 라는 정도의 상식적인 판단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설마 대구 시민들이 실수를 하지 않도록 홍준표가 압승을 해서 전쟁터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아직까지 자고 있는, 아직까지도 아까 32점 몇 프로였나요? 아직까지도 32점 몇 프로가 이인선을 지지를 하고 있대요. 이분들을 우리가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지금 뭐 하시나? 이미 장수로 커 있는 사람을 집으로 보내고 훈련병을 전쟁터로 보내면 어떡하냐 지금. 이 당에 장수가 있냐? 이 당에 투쟁력 있는 사람이 있냐? 없다. 결론적으로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미 우리가 검증된, 전투력으로 검증된 그런 홍준표를 국회로 보내는 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그리고 여러분 상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중진인 대선 주자급인 홍준표가 국회로 갔을 때 대구를 더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초선인 이인선이 대구로 갔을 때 대구를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뭘로 봐도 솔직히 이인선은요 우리가 몰라도 되는 사람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그냥 이인선 후보는 어차피 이번에 홍준표가 국회로 가면 바로 문재인을 끌어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대선이 좀 더 앞당겨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궐선거가 생기겠죠? 보궐선거 때 본인이 다시 배지를 달아라. 만약에 이번에 네거티브를 너무 심하게 해서 홍준표를 너무 네거티브를 해서 홍준표에게 밉보이고 보수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밉보이게 된다고 하면은 아마 자칫 이번 선거 이후에 이인선은 그냥 정계 은퇴를 해야 될지도 모른다. 꽃도 펴보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인선 후보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번 참고 홍준표가 대통령 되면 그때 배지를 다세요. 그래도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뭐 몇 선을 하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하고. 근데 정말 이 중요한 지금 전쟁 중인 시국입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한가한 시국이 아니에요. 이 당에서 가장 전투력이 강하고 가장 인지도가 높고 여의도에 갔을 때 가장 잘 싸우고 문재인을 능히 끌어내릴 수 있을 만한 사람, 이슈메이킹 능력이 되는 사람, 김종인급 영향력을 미쳐서 이슈메이킹 능력을 할 수 있는 사람, 홍준표를 여의도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아직까지도 천지분간 못하고 이인선을 지지하고 있는 32.5%였나요? 이분들을 열심히 우리가 흔들어 깨워서 이분들의 지지를 다시 홍준표의 지지로 돌려야지 홍준표가 압승을 합니다. 아까도 보셨다시피 나 아직 선택 못했어 하는 사람은 3.1%밖에 안 돼요.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32.5%의 이인선을 지지하는 이 표를 5%, 6% 최소한 이 정도를 돌려서 10%포인트 이상으로 홍준표가 압승을 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TK를 등에 업고 홍준표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홍준표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최근에 60대 이상 어르신들 사이에 전파가 어렵다. 특히 묻지마 투표가 문제다. 무조건 어르신들은 2번을 찍는다. 인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나도 당선이 되면 미래통합당으로 돌아갈 사람이니까 무소속이긴 하지만 미래통합당과 똑같은 거야. 이것을 60대 어르신들에게 인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다.
왜? 길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거 전이 시작이 되고 막 여기저기 차가 돌아다니고 선거 유세를 하고 아파트에 가갖고 확성기를 틀고 홍준표가 얘기를 하고 TV 토론에 나오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인선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상당 부분이 홍준표 지지로 옮겨갈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해서 안 돼요. 지금 보면 0.6%밖에 차이가 안 나요.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요, 여러분. 이인선과 홍준표 지지율은 지금 현재 똑같다. 자칫 실수하면, 자칫 방심하면, 혹시나, 뭐 그럴 가능성은 크진 않겠지만, 혹시나 홍준표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정말 대한민국은 큰일이다. 정말 유능한 이슈 메이킹 능력이 탁월하고, 전투력이 가장 강하고, 인지도가 가장 높고, 영향력이 가장 큰 정치인을 잃을 수도 있다. 정말 이런 최악의 경우는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헌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사회주의 개헌을 막기 위해서 홍준표가 필요하다. 그리고 문재인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홍준표가 필요하다. 여의도에 가서 민주당과 맞짱을 뜨기 위해서 전투력이 강한 홍준표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홍준표가 필요하다. 이런 네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네 가지 이유로 이 네 가지 중에서 이인선이 홍준표를 넘어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능력으로 볼 때, 뭐 여러 가지 다 볼 때, 영향력으로 볼 때, 경쟁력으로 볼 때, 인지도 면에서 볼 때, 모든 면에서 앞서는, 전투력으로 볼 때, 모든 면에서 앞서는 홍준표가 배지를 다는 것이 대한민국이 더 이롭고 대구에도 더 이롭다.